미리 이곳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키워드만 뽑아서 이렇게 보드에 표시를 해 두었어요. 본부장님 한 분씩 원하시는 키워드를 이제 골라서 주실 텐데요. 그걸 뜯어내면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질문자의 본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그분께서는 일어나서 본인 소개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그 키워드를 뽑으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ICT 사업본부부 커스터머 담당 고일리와 이진유입니다. 최근에 KT에서 고객이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KTDS에서는 KTDS가 미래를 위해 디지털 혁신 파트너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즈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질문 주시는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저희 사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이미 잘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성형 AI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선방에서 고객들을 자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뭐 비슷합니다. 적은 비용, 효율적인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구현하는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였고요.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컨설팅과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그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클라우드 DX라는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걸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생성형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지금도 저희가 지금 컨설팅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ICT 사업본부 ICT TI 빌링팀 임성식입니다. 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인재 육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이 노력하면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와 AI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내재화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의 그런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올해 24년도에는 KT에서 그런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등을 KT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위한 그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 나간다면 24년도는 어떤 그런 내재화와 실전 역량을 쌓는 기간, 그다음에 25년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그 시장에서 메이저 클라우드와 AI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24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사업본부 미디어 플랫폼 담당 지니 서비스팀 임지훈입니다. 저는 이제 주니어 개발자로서 평소에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아서 오늘 들으면서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이제 전 구성원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실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클라우드 이제 어떤 역량을 좀 향상시켜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전 구성원이 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AWS, MS 애저 같은 그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거의 한 수백 개씩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최적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어플리케이션으로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는 그 이해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직무자들이 있는데 직무자들 각각이 클라우드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키텍트 인력들이 있는데 그 SA 같은 아키텍트 인력들은 우리가 아우터 아키텍처라는 말들을 쓰는데 CI/CD부터 관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뭐 그 컨테이너 관리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AA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잘 묶어가지고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설계 같은 것들 잘하고 개발자들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PM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프라이싱이나 이런 모델 같은 것들 굉장히 딱 꿰고 있어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나 어떤 리스크 관리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질문해 주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운영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데브옵스 툴에 대한 아주 능숙한 활용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자일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역량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니까 시큐어 코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적용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인프라 사업청과 인프라 운영 담당의 고객 인프라팀 오아람입니다. 네, 이번에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 개설이 되는지, 그 교육이 개설이 된다면 모두에게,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시행착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이 제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 과정에는 그 지원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캡티브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ITO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한 팀에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같은 차수에 클라우드 전문가 과정은 뭐 몇 주씩 이렇게 풀타임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좀 차수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업무 공백 없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고 또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역량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역량이 생기려면 말씀하셨듯이 테스트 베드도 있어야 되고 업무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그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할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알파 또 추가 확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개인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는 IT 업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 제일 큰 허들이 인터넷이 차단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2월쯤이면 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 개인 정보를 그 다루는, 그리고 VI 운영 VDI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없는 직원들 소수를 제외한 분들은 인터넷을 그 연결을 차단을 안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안운영팀 김남기훈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도메인 위주 대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KTDS가 대외 사업을 확정한다면 어떤 IT 기술 섹터,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잘 하고 있는 SI 중심으로 뭐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금융 위주로만 지금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반 정도가 금융이고요. 반 정도는 공공하고 기타 타산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KTDS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로 금융 쪽에 집중을 했던 거고,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두 번째로는 유통 산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 산업이라고 하면 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마켓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거 어떤 거를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클라우드하고 AI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고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 쪽은 이제 솔루션 위주로 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솔루션은 이제 내부 외부 솔루션을 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부 솔루션 위주로 예를 들면은 엔트봇이라고 하는 RPA 솔루션이라든지 AI 플랫폼인 AI 센트로 그다음에 비스트 API 게이트웨이 한 3개 정도 다른 솔루션들도 훌륭한 솔루션이 있지만 지금 이 3개 솔루션 정도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 사업을 하는데 무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CT 사업본부 CRM 담당 오픈채널 서비스팀 신영철입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KTDS 2.0 실현을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KTDS의 조직문화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조직 문화 중에서도 되게 좋은 건 되게 여러분들 되게 플라이트 하세요, 되게 공손하세요 하는 거리고 사실은 제 방에 편의점으로 만들어놨어요 할 때 하는 거라. 왜냐하면 제가 와니까 이게 구석방에다가 아무도 안 찾아오고 뭐 이렇게 보고할 때 되면 이렇게 무슨 장애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되게 이게 부정적인 형태의 이런 공간에서 좀 이렇게 능정적인 긍정적인 걸 하려고 그래서 편의점을 좀 만들어놨고 저희 갖고 있는 솔루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 장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교학 성장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 거라 해서 우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디 세미나도 듣고 작시하는 부분들이만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I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광범위하고 한 사람이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하는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전문가들이 합쳐서 서로 이렇게 교학 상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교류는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교학 상장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면 KTDS라는 회사 자체가 자긍심도 있고 탑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계기회가 저 문화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 사업 총괄 보안 정책팀의 유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업무와 별개로 약간 AI에 애초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기업들에 보면은 AI를 기존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고객의 이제 마음을 터치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얻는 게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삼성전자 S24가 이제 외국인이랑 통화를 하더라도 실시간 통역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보면은 이제 비서로서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게 이제 활용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이제 전 실제로 이제 사용할 일이 되게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KT나 KTDS에서도 AI랑 이제 기존 서비스와 접목해서 어떤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톨스토이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AI가 많이 숙성되다 보니까 지금은 생활 속에 들어갈 만큼 기술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AI 방향을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일상지능이 가까워지는 정도로 라지 멀티모달로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량화되거나 또는 특정 업무에 적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디바이스 AI라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거 없어도 하드웨어 하나 갖고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갔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실제로 AI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특정한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은 자동화나 지능화가 필요한 모든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의 경쟁은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이 잘 만들어내냐 이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경쟁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다가 AI라고 하는 것들을 얻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잠깐 조금 아쉬운 게 이 AI를 쓰려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API를 쓰려다 하면 프롬프트랑 뭔가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모델을 좀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전체 직원들은 AI와 더 친해지고 AI 대화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는 것을 좀 노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기숙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API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좀 만들어 가거나 더 나아가서 AI 모델들을 최적화하는 것들을 좀 갖춰 나간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안에 나름대로 저희도 강자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인프라팀 하연홍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역량에 비례한 보상 승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2, 3일간 진행되는 단기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전사의 어떤 HR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HR 체계 개선 작업은 아직 실무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사실 사장님께도 아직 풀 버전을 보고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구성원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위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DS의 평가 체계는 여러분들 성과 평가의 70%, 역량 평가의 30%가 기준 연봉 인상이라든지 또 성과급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은 지금 매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직급 대비 고 역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멀티 역량을 확보했을 경우에 이제 일회성 인센티브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게 기준 연봉 인상이라든지 승격이라든지 성과급에는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과는 현재의 가치를 이렇게 측정한다고 하면 역량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여러분들이 창출할 가치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그 연공에 따른 승격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당해년도 성과 평가는 성과급에 집계를 시키고 대신에 본인이 보유한 역량 등급이 높을수록 기준 연봉 인상이나 승격이 유리한 구조로 그렇게 스킴을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유수 IT 기업들 보면 이런 역량 중심 HR 운영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클라우드 핵심 인재 육성에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킬링 관점에서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핵심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 요소들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거고, 또 업스킬링 관점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하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본부별로 리드급 구성원들 좀 선발을 하고요. 그 구성원분들에게는 뭐 클라우드 실습 환경도 제공해드리고 또 기본 학습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심화된 어떤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또 뭐 마이스터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뭐 실무형 워크숍 기회도 제공해드리고 명실상부하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커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늘 뭐 말씀 주셨지만 클라우드는 문화다. 그리고 또 1인 1클라우드 자격증 의무화다. 이렇게 또 의지를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맞게끔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